그 외에 또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는 상황실에서 알아봐야겠죠. 1시 30분 상황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은 종목별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실 STX 중공업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물적 분할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풀린 상황인데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지금 보면 뭐 모르셨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사업부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제고 및 뭐 경영 효율성 강화, 뭐 지금 이제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그 집중 투자 및 외부 투자 유치에 용이하기 위해서 좀 회사를 물적 분할하겠다. 물적 분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LG 화학에서 LG 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할한 것처럼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TX 중공업에서 기존 사업은 STX 중공업이 하고 계속하고. 그 안에 이제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관련된 것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이런 친환경 사업 관련된 건 따로 분할을 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 똑같죠. 에너지 솔루션이죠. 예, 네. 그걸 분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엔 뭐 전략적 사업 제휴라든지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자금 유치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전략적 사업 제휴와 기술 협력이 용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보니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TX 중공업, 이제 해운 조선주들이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HMM은 진짜 그 안에 선두주자처럼 올라주고 있는데 이 조선해운주들의 주가의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들은 4월 달에 뭐 라마다 시즌이죠. 그 네. 중동 쪽에서 지금 특히 이제 쿠웨이트발로 나오는 그 가스 운반선, LNG선이죠. LNG선 관련돼서 지금 수주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 올해 스타트해서 수주 잔고는 뭐 목표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조선주들도 보면 좀 무겁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사실은 HMM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고 있고 대단해요. 예, 페노션도 지금 그렇고요. 뭐 페노션이나 뭐 대한해운이나 다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선박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 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최근에 거의 이제 없었던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섹터 아직은 뭐 월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당분간은 좀 숫자가 보이는 확실한 쪽이다 보니까 좀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섹터 모두 우상향 중이라고 했고 그럼 STX 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쏘아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가 풀려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차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일단 뭐 오늘은 팔았겠죠. 아. 예, 사실은 이제 물적 분할은 사실 이렇게 그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네.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원래 사업부로 있었던 회사하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2%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는데 주로 네. 이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엔진에 들어가는 STX 엔진이 만들고 있는 네. 이제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기자재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런칭했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키워보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후 이제 STX 에너지 솔루션의 상황이라든지 본업의 상황들을 좀 관망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지금은 오늘 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한번 일시 상승하고 나서 네. 지금 좀 쉬었다가 뭐 다시 재상승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뭐 좀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목표 주가나 손절가, 익절가 제시해드리지 않았고요. 갖고 계신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한우시스템인데 이틀 전이었나요?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오늘 기대를 안고 시장에 또 시초가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조 대여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뭐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이미 네. 이거 주주분들은 다 아시던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근데 다시 한 번 또 뉴스가 나오니까 어라라. 예, 결국에 이제 네. 여기 대주주가 PEF라고 해서 이제 뭐 회사를 인수해서 이 회사를 다시 또 잘 키워서 재무적 건전성을 좋게 하고 성장성을 만들어서 되파는 업을 하는 게 PEF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같이 투자했던 회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같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최근에 모건 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매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졌다. 그래서 이게 매각 관련된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서 주가는 좀 좀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10% 넘는 급등을 보였다가 현재는 한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에 더불어서 매각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원 시스템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사실 너무 좋은 업황에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지금 고평가되어 있느냐, 뭐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는 이미 약간 좀 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공조 시스템이 뭐 열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추울 때는 좀 차를 데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던 회사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친환경차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 아마 2025년까지는 매출이 한 40%까지를 친환경차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발전 가능성은 더 있을 걸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좀 반영이 오버슈팅 되었다.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신규 접근하기 좀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오늘은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보유 전략, 매도 전략 혹은 매수도 언제 가능할지 한번 지금은 들어보죠.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는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굳이 뭐 지금 들어가도 사실 뭐 한 10% 내외 정도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제 보유하신 분들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은 매각이 확정됐다. 그 뉴스가 나올 때 한번 매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오늘 뭐 합병 매각 분할 관련 이야기가 종목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분할 합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공부해 오셨죠. 이게 이제 인프라코어 안에 사업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굴삭기 사업부랑 두산바켓이라고 좀 소형 그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그 불도저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밥캣을 예전에 인수를 해서 잘 키웠던 회사인데 이 밥캣을 한마디로 두산중공업으로 넘긴다라는 얘기고요. 아. 그러면 이제 본업인 굴삭기를 계속 더 건설 종합기계를 만드는 이제 대형 건설 종합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더 키우고 소형 건설 기계는 뭐 두산중공업 쪽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주분들은 두산 인프라코어 갖고 계신 분들은 두산중공업 주식을 0.47주 복잡하긴 한데 한 주당 0.47주 조금 넘게 받으시는 걸로 나왔고요. 결국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가 기존에 이제 좀 두산바켓이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좀 뭐 오히려 굴삭기는 좋은데 이쪽이 안 좋아서 할인됐던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측면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재무적으로도 중공업 쪽에 갖다 붙여주고 또 네. 자기네들은 본업만 충실히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SOC 투자 증가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기계주들이 좀 수혜를 받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웃을 수 있을까요? 호재가?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의 SOC가 워낙 낡은 게 많아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냐 이번에는 네. 그런 기대감도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도 지금 보면 건설업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그런 기대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쉬었다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현재도 22%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볼까요? 일단 가격은 한 지금은 11,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접근을 네. 하시면 하시면 단기적으로 될 것 같고요. 중장기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들은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좀 쉬었던 지금 주봉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작년 9월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정도 선에서 나오다가 추가로 나오게 되면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는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타 앞에 저희가 공개해드린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앞에서는 수익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500%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게임주죠. 네. 또 우리 쿠키런으로 쿠키런으로 잘 알려져 네, 있죠. 저도 한참 홀릭해서 빠져가지고 중독자처럼 했던 그 게임인데 올해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졌던 회사가 네. 부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6년 내리 거의 적자였다가 지금 상장 후에 뭐 항상 계속 빠졌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되게 주목했던 종목이었고 한때 게임주 중에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쿠키런 단순한 런 게임이 아니라 조금 투지성이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RPG 게임이랑 접목시키면서 네. 특히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많고요. 일 매출이 거의 국내에서 한 8억, 해외에서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재 올해 뭐 분기만 제가 좀 잘못했는데 분기만 한 320억, 1분기만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1,000억 이상 좀 수익이 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점프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이 아니죠. 올해 분기 320억이 예. 예상이 되고 1분기 영업이. 네, 올 한 해로 따지면 1,000억 정도도 예, 예상을 예. 해볼 수 있겠다. 그 말이 정말 맞네요. 완전히 망가졌다가 부활을 하면서 일매출이 이렇게 10억이라는 것도 전 정말 놀라운데 그럼 데브시스터즈 그냥 이유 없이 상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 속에 500% 올해 들어 올랐는데 그럼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제 뭐 주가 계산하실 때 사실은 올해 예상 기대 수익 이제 12개월 뭐 PER 계산하는데 네. 결국에는 뭐 한 1,000억 이상 1,000억 정도를 번다라고 러프하게 봤을 때 결국에는 10배를 주면 1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주가로 해서 1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으로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목표가가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30배를 주냐 50배를 주냐에 따라 주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쉬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한번 좀 쉴 자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거나 지금 일매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매출을 제외하고 해외 매출이 한 2억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매출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 더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뭐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이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조금 전에 좀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웹젠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웹젠이 현재 14%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저도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해석은 안 되지만 지금 확인한 바로는 4월 9일에 중국에서 전민 기적이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그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웹젠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뭐 하나용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판호 발급하는 받은 기업들이 하나씩 두 개씩 늘어나면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웹젠을 포함해서 게임주 올 한 해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한알령 해제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게임주도 각각의 어떻게 뭐 엔터주랑 비슷해서 각각의 이제 게임들이 흥행을 하냐 못하냐 뭐 사전 예약이 맞냐 정냐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웹젠 같은 경우는 전민기적이라는 IP를 워낙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굉장히 스테디하게 잘 그 사용자가 많은 게임이었는데 네. 이거를 사실은 뭐 중국에서 사용자만큼 돈을 못 받았다는 이슈 때문에 소송도 걸렸었고 굉장히 복잡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전민기적이라는 IP를 가지고 있어서 2가 나와서 만약에 이번 새로운 전민기적이 나와서
뭐 또 중국인들한테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또 중국 안에서 흥행을 한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외에도 중국이라는 거 하나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웹젠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급등주들 다뤄봤고요. 이건희 차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